예, 지난 시간에 영상의 길이가 길어서 좀 끊고 갔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치 젠가를 쌓아놓은 듯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자, 보시면 대한민국 제주도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심플 하우스라는 명칭을 가진 주택입니다. 문은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 중간은 당연하게도 코어의 공간, 이 코어의 공간 굉장히 멋있습니다. 뒤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면 뭐 극장도 조성을 해놨고 외부에 다이닝룸까지 만들어 놓은 굉장히 멋진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진도 역시 평면 예상했던 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주 길쭉한 그런 메스가 3개가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방향은 아무데나 놓은 건 아니고 이 채광과 경관을 고려를 해가지고 잘 배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모 박스 끝에는 이런 식으로 다 온통 창호로 만들어가지고 조망을 잘 감상할 수 있게 조성을 해놨고요.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죠. 이 끄트머리들을 다 연결을 해놨어요. 예, 이곳은 제주도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흔들림, 이 불안정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브레이싱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부 계단실입니다. 책장을 잘 조성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멋진 계단실을 만들어 놨어요. 계단실이 자칫 이동 외에는 쓸모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재밌는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이건 살짝 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밝은 톤의 목재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 주택은 과거 일본 닌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표창을 형상화한 그런 평면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카사 델라 로카라는 이름을 가진 주말 별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말 별장이 되겠고요. 주말 별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족만 고려해서 만들지 않고 좀 여유가 되면은 다른 가족도 같이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공간까지 같이 조성을 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꼭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공간을 3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예, 중간의 공간은 공적인 공간이다, 끝의 공간은 사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평면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끝 공간은 다 이렇게 침실이 되겠고 여기에는 침실과 이렇게 거실도 같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보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과 거실 이런 식으로 같이 세트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만 좀 거실의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대신에 침실이 3개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식구수가 많은 곳은 이쪽에서 잘 머물 수 있게끔 조성을 해놓은 것 같고요. 이 공적인 공간으로 출입하는 공간은 이렇게 좁은 골목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소통을 위해서겠지만 별도의 도어는 조성해 놓지 않고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그 도어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별장은 비교적 숲속 깊은 곳에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콘크리트 골격을 가지고 있고 그 마감 처리를 목재로 했다고 하는데 이 주변에 버려져 있는 나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탄화시켜서 마감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은색의 목재를 다 마감으로 조성을 해 놨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골목의 모습이고 이 공적인 공간으로 나갈 때 이런 좁은 골목을 통해 나가게 되면서 이 좁은 골목은 또 안쪽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컨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운데 공적인 공간입니다. 리빙룸이 되겠고요. 이것도 2군데로 나눠가지고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으로 나눠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건 침실이 되어 있고요. 어떤 침실은 이렇게 욕조도 함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3D 모형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아티초크를 닮은 주택입니다. 자, 아티초크는 이제 서양 요리할 때 많이 자주 사용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굉장히 닮아있죠. 이 이파리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설명드리지만 이 설계하신 건축가들이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한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연히 발견된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것은 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토도로키 하우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2층에 침실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파리 모양으로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방에서 보면은 벽체가 셋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벽식 구조입니다. 벽식 구조인데 이 벽을 따라서 이 주택을 지탱을 하게 되는 거고, 보시면 이런 쪽이 다 기둥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서 사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기둥을 통해서 보와 걷어들이 다 얹혀져 있는 거고요.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이 튀어나온 공간들이 모두 전층이 동일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평면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1층의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 굉장히 아늑하고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좋은 거실이 되겠고요. 이렇게 계단실로 올라가면 계단 참이 나오고
더 올라오면 이렇게 침실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예, 이곳이 바로 침실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평면의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셋백되어 있는 그런 벽체가 되는 거고요. 이 공간들,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들이 일종의 기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이 위쪽에서 거더와 보들이 다 각각 거미줄처럼 잘 연결이 돼서 슬라브에 그 하중을 다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치 화살촉을 닮은 듯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도 역시 주말 별장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예, 미국의 콜로라도에 이 산악 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오울 크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면 살짝 보시면은 입구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있게끔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곳을 입구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라운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차고가 됩니다. 차고가 되는 거고, 자, 이쪽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메인 베드룸 세트는 보통 욕실과 파우더룸이 같이 조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별도의 베드룸이 되는 거고요. 이 화살촉 부분은 이렇게 스파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외 스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있게 이 산의 지형에 잘 어울리게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집의 컨셉은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으로 한 이유는 이 산악 지역에 잘 어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삼각형 형태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녹슨 철제 형태의 마감으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 주차장도 굉장히 멋있게 조성이 되어 있죠. 이 주차장이고 이 안쪽이 이제 엔트랜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화살촉 부분이죠. 스파가 아주 멋있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런 모양입니다. 삼각형 혹은 다각형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예, 또 다른 실내의 모습인데 사실 좀 굉장히 좀 정신사납기는 해요. 천장 또한 계속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 벽체, 이 골조 또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사나운 형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반지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숲속에 위치한 주말 별장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솔로 하우스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애플의 사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커다란 링 모양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중정이 아주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두리에서도 보시면 동서남북이라고 치면은 이 초승달 모양, 이 좁은 공간만 건축물로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건축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넓은 중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것은 물탑, 물탱크입니다. 예, 이렇게 놓은 것이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예,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곡선을 띄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게 이 위에 지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공간 있죠. 이 내 귀퉁이의 이 공간만이 다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재밌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아래쪽에서 본 이런 곡선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거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침실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침실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외벽이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오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닫아 놓을 수도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이건 끝쪽의 모습이 되는 거고 여기 문이 있죠. 이 부분이 좀 특징이 되는 거고요. 예, 이건 마지막 사진인데요. 반대쪽 끄트머리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도어를 이쪽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이 초승달 모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부분을 코너로 사용하게 되면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도어로 조성을 해놔가지고 자칫 데드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이 공간을 아주 잘 활용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총 10개 특이한 평면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 혹은 주말 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